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테슬라 오너분들은 12월 초중순 되면은 어떤 업데이트를 좀 기다리십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전쯤에 OTA를 통해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고 있죠. 네,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큰 업데이트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벤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용한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죠. 그중 저도 한 명이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애플 뮤직이 추가됐고, 그리고 뭐 플스5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만 보면은 뭐 약간 예능적인 성격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정말 유용한 것들, 오토 턴 시그널, 이거는 1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설정을 바꾼 적이 없어요. 정말 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할 때 깜빡이를 넣으면은 차선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알아서 꺼주는 거. 네, 이거 원래 모델 S, 모델 X에 들어갔던 건데 모델 3, 모델 Y에도 적용을 시켜 준 것이다. 네,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것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뭐 예능용만 업데이트 해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 공개된 것들은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써먹을 만한 것들이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개가 안 된 것들이 또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거는 뭐 나오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까지 공개된 소식만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용자 지정 잠금 소리.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고 나서 대부분 테슬라 오너분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쓰시니까 킵하고 쓰신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멀어지게 되면은 알아서 차문이 잠기죠. 근데 이때 경적이 약간, 그러니까 빵 하는 그런 경적이 아니라 미세한 경적이 울리면서 차문이 잠기거든요. 근데 이 잠금 소리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시부터가 이미 범상치 않아. 비명을 지르는 염소. 장난하나? 그러니까 똥 하면서 이렇게 잠기는 게 아니라 매 하면서 이렇게 잠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뭐 징글, 올드스쿨 혼, 뭐 박수, 고트가 그건가 봅니다. 네, 메가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물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1메가 수준의 뭐 WAV 확장자로 만들게 되면은 그거를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차 안에 아마 USB에 별도로 담아놓고 설정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소리로 잠금 소리를 설정할 수가 있다. 보통의 차라고 하면은 OTA로 이렇게까지 가능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PC처럼 모든 거를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잠금 같은 것들도 별도의 하드웨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관장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죠. 벌써부터 어떤 거를 할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계세요. 뭐 카톡 알림음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이폰 꺼지는 알람 착하는 거 있잖아요. 게다가 이건 제가 이거 보고 빵 터졌는데 시즈 모드. 저도 시즈 모드 박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에서 내리고 나서 차랑 멀어져가지고 차문이 잠기는데 그때 시즈 모드 삐 쭉. 네, 그 소리가 난다. 저 100% 저 시즈모드 할 겁니다. 저 송도에서 그러고 다니면 시즈모드 전주 아시기엔 많은 분들이 하시겠다. 네, 아무튼간에 사용자 지정 잠금 소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재밌는 거죠.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위트가 넘치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운행 중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과거에 테슬라가 이런 거 가지고도 미국에서 자체도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어가지고 업데이트 되면서 있었던 기능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신규 추가된 건데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거니까 하긴 뭐 상식적으로 봐도 멈춰있는 차에서 잠금 소리니까 크게 규제에 걸릴 만한 건덕지는 없지 않나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간에 그런 위트 있는 업데이트 첫 번째 소식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이델리티 파크 어시스트 이거 뭔가 범상치가 않죠. 별도의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은 이 주변 상황을 이 테슬라 안에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3D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한 아큐퍼시 네트워크죠. 이게 기존에도 적용이 안 된 거 싶은데 그냥 비주얼라이징만 시켜준 건가? 약간 좀 의심이 들어요. 이게 기존에도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작동하고 있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만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만 단순히 풀어주는 것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비주얼라이징 되는 만큼 대폭 개선이 돼가지고 아큐퍼시 네트워크가 부분적으로 적용된 것이 정말 대폭 개선돼가지고 적용된 건지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죠. 그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굳건합니다. 트위터 X를 보면은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게 이런 건가? 네, 아무튼 주변 사물을 읽고 계속 머릿속에 그리면서 통합하면서 3D화 시키면서 주차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거를 주차 때 이 모니터만 보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리 테슬라를 좋아하지만 약간 신뢰가 안 가잖아. 저는 이제 주변에 옆에 있는 진짜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를 참조를 하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모니터만 보고 이렇게 주차를 한다? 그렇게는 약간 좀 쉽지가 않다. 주차를 할 때는 그렇게 막 참고가 되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좀 이런 거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트위터를 보면 많은 소식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왔던 소식이 FSD V12 테슬라 직원들에게만 뿌려진 그 업데이트죠. 거기에 액티브 스마트 서먼이 포함이 되어 있나 봅니다. 이거를 써본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와, 이거 초기 빌드 버전인데 어마어마하다. 파이어. 야, 이거 대박이다. 액티브 스마트 서머는 이런 거죠. 차에서 내리면은 얘가 알아서 가다가 이 주차 공간을 찾으면은 이렇게 주차를 해주는 거. 야, 그거 현대도 하던데? 현대도? 네, 실제로 현대도 주변에 주차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 찍어놓고 내리면은 얘가 알아서 T자 주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해요, 심지어. 야, 그런 거 보면은 뭐 대단한 기술이야 싶은데 그거랑 약간 결이 다르죠. 얘는 그냥 내리고 그냥 주행을 하는 거예요. 주변을 그냥 계속 주행을 하다가 찾고 들어가는 거. 근데 현대기아나 다른 이제 수입산 차들이 하는 것은 주차 위치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내리고서 이렇게 하는 거. 약간 방법이 순서가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을 아큐퍼시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주변을 3D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주차에 사실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해주는 거니까 좋은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게임이 추가된다 패스하고요. 바퀴들린 엠파티 후면 터치 스크린에서 게임도 할 수 있다. 모델 S 모델 3 모델 X 새로운 3 딱 봐도 뒤에 후면 터치 스크린이 있는 차들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후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데 약간 좀 이게 위치상 그렇게 좋지 않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유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팟캐스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완벽히 된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팟캐스트 쓰다가 이제 차 안에 들어와가지고 차 안에 팟캐스트 쓰면은 여기서부터 들려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팟캐스트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헤드폰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게 되면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딱 봐도 이게 성격이 그렇잖아요. 운전하는데 뒷좌석 헤드폰이 별도로 페어링이 돼가지고 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좋은 소식이고 테슬라 아케이드가 또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911 통화인데 사고가 나게 돼서 에어백이 터지면 알아서 911로 전화를 해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19죠. 이거는 나라마다 번호가 다르니까 각 나라에 맞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이거는 진작 좀 들어갔어도 충분한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휴대폰이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십니다. 당신의 경로에 있는 스피드 카메라, 드디어 과속 카메라를 감지하는 건가 이렇게 환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도 테슬라 앱에서 뭐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우리나라에 해당 사항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더 테슬라의 이 방식이 뭐냐면은 이 사이트를 접속한 IP를 기준으로 국가를 정해요.
제가 이제 코리아에 있으니까 한국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업데이트 44 버전 업데이트가 한국에 뿌려져 있는가 확인을 해요. 한국에 안 뿌려져 있으면 그냥 한국에서 못 쓰는 걸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4버전이 한국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업데이트가 한국에 들어있어. 그러면은 그 업데이트 안에 속해 있는 이 업데이트가 적용이 됐는지 그제서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국의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업데이트는 전부 다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4버전 업데이트는 지금 한국에 안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한국이랑 관계가 없다, 잘 모른다라는 내용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한국에서 안 된다, 미리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미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신 업데이트 이렇게 뿌려주는데 우리나라는 최신 업데이트가 적용되기까지 거의 뭐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다 알 수가 없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 44버전인데 오토파일럿을 할 때 한 번에 당길 수 있는 거, 이거는 전 세계죠. 이건 떴잖아. 이거는 이미 38버전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된 것은 봤더니 코리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 다 되는구만.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지, 업데이트가 우리나라에 안 된 거는 어차피 알 수가 없다. 나도 테슬라의 할아버지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니까 미리 실망하지 마시고, 야, 그러면은 실망하지 말라고 했어. 진짜 스피드 카메라 과속 단속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냐?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미국의 웨이즈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티맵이나 네이버지도 그 급의 내비게이션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조건이 다르다고 해요. 다만 이제 뭐 희망회로기도 하고 단순히 소문일 수도 있는데 이 업데이트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도 티맵이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크리스마스 때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기대는 해봄직하죠. 그래서 이거 너무 실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나오고 나서 실망해도 뭐 늦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대는 하지 마시고 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죠. 그리고 모바일 앱의 여행 플래너, 차 안에서건 아니면 차 밖에서건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정해놓고 트립 플래너 여러 가지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제 차 안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테슬라 앱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현대기아 쪽의 앱이랑 테슬라 앱을 특히 비교해보면은 UX, UI적인 측면에서 그냥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이런 거에서부터가 차이가 나요. 진짜 정말 많이 차이 나는데 테슬라 앱을 쓰면 정말 유저 인터페이스가 탁월하죠. 정말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기능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소프트웨어적으로 강점을 가진 테슬라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라이브 카메라 뷰에 더 많은 카메라, 라이브 카메라 뷰면은 뭐 앞에 뒤에 좌우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좌우 쪽은 다 사이드 리피터라서 정확히는 이제 뒤쪽을 보여주는 게 컸죠. 근데 여기다 추가로 B필러에 있는 카메라도 각각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네, 이걸 보기 위해서는 테슬라 앱을 최신화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인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옆 차선에 있는 차가 제가 들어가려는 차선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없었는데 얘는 움직이는 거니까 서로. 그래서 그때 얘가 감지를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빨간 음영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보이죠? 차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깜빡이 켰는데 차가 이렇게 막 오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 예, 이거 안전을 이렇게 신경을 써준 테슬라. 이런 건 박수 쳐줘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OTA가 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이런 예능적인 측면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술과시 그런 것도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안전에도 계속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이제 안전벨트 관련해가지고도 OTA를 통해서 개선해준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OTA가 멀티미디어 그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안전에도 계속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보험사 테스터 IHS 이런 테스트 보면은 테슬라가 넘사벽인데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이렇게 안전에 관련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타셔야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테슬라 광고인가? 네, 라이트쇼. 뭐, 흔한 라이트쇼죠. 뭐, 이제 또 새로운 게 또 추가된 것 같아요. 어빙 빅토리아.
참 이거 한번 좀 해봐야죠.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타이달 셔플 플레이. 우리나라는 타이달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타이달이 지금 서비스를 안 하니까 이 테슬라에도 안 들어오는 거지. 네, 패스하고요. 프로필 이미지 뭐 이렇다라고 합니다. 검색에는 사용자 설명서, 이것도 UI를 통해 개선해 준 것이죠. 마치 애플에, 제가 뭐 애플에 자주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검색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 막 연락처, 전익남을 쳐. 전익남 치면은 전익남 연락처가 있으면 전익남 연락처가 뜨고, 전익남 유튜브가 뜨고, 전익남 사파리 검색한 게 뜨고,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창에다가 내가 예를 들면 막 오토와이퍼 이거 치면은 오토와이퍼 메뉴가 뜨기도 하지만 그 아래 설명서도 뜬다라는 거. 테슬라가 이런 걸 잘해요. 그리고 충전 위치 필터, 충전 속도에 따라서 이 번개 표시를 통해서 충전 속도 차이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UI 개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로 뭐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직 한 발이 더 남았습니다.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거 스피드 카메라 T맵이 정말 제대로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테슬라 소식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세 번째 소식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줄려고요. 다이어트. 네, 일론 머스크가 48V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각각의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도 있는 곳들에다가 이런 책을 보냈다고 합니다. 팜플렛. 어떻게 48V 차량을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전장 시스템은 48V를 썼다는 것이죠.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트럭은 48V를 적용한 거의 최초의 이런 양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8V 뭐가 좋냐? 뭐 전류를 그만큼 적게 쓰고 손실률이 줄어들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110V 쓰다가 우리 지금 220V 쓰잖아요. 그게 송전할 때 이런 손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12V에서 48V 넘어가면 당연히 그런 게 똑같이 생기죠. 그리고 전류를 적게 쓰면서 이 하네스 두께 같은 것들을 확연히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장 시스템을 좀 더 쓰는데 유연하게 쓸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쪽에 서스펜션 이런 것들, 이런 거 적용할 때 48V를 쓰면은 좀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거를 경쟁사에 뿌렸고, 이게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포드 CEO가 이거 진짜 받아봤다,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이죠. 48V 쓰면은 정말 이제 무게라든지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장점들이 많지만 이렇게 쉽게 가지 못하는 이유, 현재 모든 자동차 전장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은 표준이 12V, 트럭이나 이런 상용차는 24V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48V로 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갈아엎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산업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테슬라는 깡무시하고 일단 48V를 박아 넣었다. 왜냐? 우리는 이렇게 공급업체로부터 12V, 야 우리는 12V밖에 공급할 수 없어,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쿨하게 48V를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테슬라가 48V를 질렀으니까 다른 것들도 서서히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근데 이게 늦춰졌을 뿐이지. 근데 테슬라가 한번 이렇게 깃발을 꽂았으니까 다 같이 따라갈 일이 있고, 일단 테슬라가 이렇게 했으면 테슬라 안에 이제 나중에 이제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도 천천히 48V 시스템을 적용해 갈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쯤 제가 아마 다른 테슬라를 사지 않을까 싶은데 전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48V 시스템 소식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9. 와, 할인이 난리가 났죠. 거의 뭐 2,500만원 할인, 2,600만원 할인, 기사가 난리가 났는데, 네, 물론 이런 할인차들은 대부분 재고차고 이거를 잡아주는 카마스터의 역량도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카마스터의 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훌륭한 카마스터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분을 잘 만나보신 분들은 이런 좋은 혜택,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지만 EV9이 6천만원대 초반이다 이거면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100kWh 삽니다. V2에도 훌륭하죠. 차도 엄청 크죠. 옵션 기본적으로 들려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물론 외관은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살 것 같아요. 저는 아니 100kWh 이런 차가 6천만원대면 사야죠. 이거를 나중에 팔지언정 사야 되는 차가 맞습니다. 물론 지금 이 할인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뒷북 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테슬라 골수 테슬라 팬인 전익남도 와 이거는 사야 돼 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테슬라 기다리신 분들이 솔직히 되게
많죠. 제 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물어보면은 그래도 EV9이 이거는 사야 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EV9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네, 그저께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런 걸 보면 좀 느껴지는 건 확실히 가장 큰 경쟁력, 정말 많은 경쟁력들이 있죠. 뭐 출력이 될 수도 있고 테슬라처럼 OTA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가장 큰 경쟁력은 역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모델 Y IWD도 그랬지만 EV9이 이 정도 가격 할인? 개인적으로는 모델 Y IWD 대란보다 얘가 훨씬 더 대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수입차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 정도 할인, 특히 이제 뭐 BMW 정말 최상위 모델들은 막 5천만원, 벤츠 이런 거, 벤츠 전기차 막 5천만원 할인 이런 거에 비하면은 뭐 적기는 하죠. 그런 하이엔드급까지 아니더라도 뭐 1억 이내 차들도 연말 되면 이렇게 재고 할인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대기아가 이 정도의 재고 할인을 하는 거는 거의 뭐 역대급 아닙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 중에 이런 차를 잡으셨다고 하면은 일단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뭐 차가 뭐 당연히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가격에 대한 장점이 단점을 상쇄하고도 두 번, 세 번 상쇄하고도 남으니까 굉장히 좀 잘 잡으셨다. 축하드린다. 재고차지만 양품 받으시길 기원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테슬라 소식부터 EV9 소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